안녕하세요. 훈훈한 인터뷰의 훈훈입니다. 사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만나 뵙고 싶어하는 레슨몬TV의 대표님이시자 노블리제 인베스트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배재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고요. 진짜 진행을 정말 재미나게 맛깔나게 진행해 주실 전문 진행자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레슨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데서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MC 승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댓글들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그 질문을 하나하나씩 대표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미스터 린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항상 파동이론을 좀 많이 대입을 시키는데요, 시장을. 시장이 이제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으로 온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의 구간이, 제가 여러 채널에 나가서 3파 상승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파 상승이 계속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짧은 파동으로 그 중에 또 짧은 이제 단기 파동으로 1파, 2파, 지금 3파에서 4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길어지면은 3파가 끝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중기 3파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중기 3파가 진행되고 4파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은, 3파가 조금 늘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더 길어지면은 5파 상승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만약에 한두 달 더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은. 그러나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한다면은 3파 상승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3파 상승 중에 있고 실적 장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던 3파가 실적 장세인데 올해가 아마 실적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뭐 반도체부터 뭐 자동차, 뭐 가전제품 이런 것까지 상당하게 뭐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 장세 3파동 랠리 중에 있다. 그래서 3파동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 그러면 혹시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파동상으로 이게 내가 오늘 차트를 띄우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이 3000에서 3200 약간 박스권 구간인데요. 3000 전후로. 그래서 한 200에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하면 아직도 이제 파동이 3파동이 엄청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여력이 상당히 생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몇 달 더 쉰다면은 조금 그러면 이제 솔직히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이제 5파동을 되게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줄어든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겁먹을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뭐 지수적인 면에서는 저는 한 4천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KVMDNAHV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뱃사부님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하는 종목,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하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종목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할 때 주도주 섹터에 못 들어간 거죠. 주도주 섹터에 꼭. 그래서 주도주 섹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데요. 꼭 그렇다고 또 안 좋은 종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회사의 가치와 또 새로운 미래의 성장 먹거리가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금방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또 어떻게 연구하기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은 제가 옛날에 코로나 위기 때 1400까지 갔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종목이 제일 많이 그때 하락한 것들이 제일 먼저 반등을 하고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한 게 그다음에 반등률이 높고 그다음에 그때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늦게 올라갑니다. 늦게.
최근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보셨죠. 삼성전자가 그때는 별로 하락을 안 하더니만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종목은 주도주가 다음에 주도주가 됩니다. 아주 그래 그거는 나중에 딱 밑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 먼저 먹고 두 번째 사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이상하게 다들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파란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희한하게 그렇게 됐는데,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저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신풍재지, 대창 등 올려주신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하저하님 말고도 다른 다양한 분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송선용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 벨제이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셨고, 마리오님 또 이야기 남겨주셨고, 오이님도 대창 흐름 관련 궁금하다. 그리고 초콜릿 99988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주셨고, 네, 최선희님도 이제 배사부님 종목 중에서 대창과 유진기업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종목 올려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을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종목이 보유하거나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올려드리는가 참고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투자도 여러분들의 책임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 올려드렸다고 해서 무작정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샀다고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종목 리포트를 올려드렸으니까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풍재지는 사실 우선 자산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신사업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골판지 업종이 수혜를 보면서 덩달아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신사업은 추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이 어떻게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오른 거는 골판지 관련 수혜주로 올라갔는데 사실 골판지 관련주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백판지라고 물론 포장지에 많이 쓰이는 제품이긴 한데 지금 공장에서는 가동을 하지 않고 수입지를 파다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입지랑 지금 수입차 벤틀리 이런 지금 잘 나간다는 그런 차들을 수입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창이라는 종목은 지금 최근에도 돈값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돈값이 올라갈 때 스프레드로 먹는 기업, 재고를 항상 쌓아두고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스프레드로 먹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돈값은 저는 앞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또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값이나 자산 가치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이런 현물까지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금이나 원자재 값도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산업 섹터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돈의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유도 60불대로 오는 걸로 봐서 이런 원자재 값들이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돈의 힘으로 원자재 값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스프레드를 먹는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이님과 BH킴님께서 대창의 대주주가 매도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주주가 매도한 거는 원래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데 어떠한 의도에서 했는지는 일단 대창은 제가 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서 조금 아직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원이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단이죠. 자기가 많이 가진 주식은 조원 무슨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아는데 그분이 서원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면 서원이 아무래도 서원이 대주주고 서원이
대창을 가지는 구조라 대창은 이제 자회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회사가 아니니까 조금 뭔가 이 회사는 이 조단위 회사의 서원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익적인 면에서 좀 뭔가 이익이나 상속 정의적인 면에서 뭔가를 아직 덜 마무리가 지어졌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사항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의 생각 한번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그 스프레드 모르시는 분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스프레드는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거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위키드 준호 TV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분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시총이 큰 기업이 시총 작은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증을 할 경우 이걸 호재로 봐야 되는지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그 종목 그 뭔지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 종목 안 알려주고 이렇게 적으시면 저 알려주기 싫은데요. 저도 좀 주문 넣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 시총 작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3자 배정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 회사에 거의 뭐 상당하게 좋게를 보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한 거고 또 아니면은 뭐 발주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저는 호재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부 미리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다만 발표되었다면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호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슨원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정보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공개 안 되었다면. 네. 자, 저도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자, 다음 질문도 좀 이렇게 수익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방글방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100% 수익을 한 번 내는 것과 1% 수익을 100번 내는 것은 수익금이 다른가요? 100% 수익 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당연히 1%씩 100번 수익 내는 게 설시 수익이 크죠. 왜냐하면 복리잖아요, 복리. 복리라는 건 1% 벌은 데서 뭐 101만 원에서 시작을 또 복리고,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1% 내면 101만 1,000원에서 또 복리니까, 복리가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1%씩 100번 내는 게 사실 수익금은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1%씩 100번 내는 게 정말 어렵죠, 사실은. 그걸 하려면은 저는 이제 이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건 스캘퍼라고 하죠. 스캘퍼라고 하는데 이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내공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그 차트나 회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차티스트나 트레이더를 저는 프로 게이머에 비유해요. 프로 게이머. 거의 게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손놀림이 빨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차트나 모든 것에 인식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심리적인 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상당하게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내가 질 때는 또 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시간과 또 저는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100% 날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솔직히 제가 좀 뭐 없지 게으른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사놔놓고 100%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1% 수익 내는 걸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혹시 대표님 그럼 게임도 혹시 잘 하시나요? 옛날에 잘 했었죠. 스타크래프트라고 옛날에 한동안 스타크래프트 뭐 한때는 20대 때 옛날에 주식 있잖아요. 주식 투자 한참 할 때 내가 전업 투자를 할 때 제 주변에 한 사람은 같이 투자하는 사람은 트레이더고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종목 그 당시에 뭐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1, 2억치 사놔놓고 종목 한두 종목 들고 있는데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했는지 알아요? 맨날 게임만 했죠. 게임만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엄청 잘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들 있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이 계속 게임만 한다고 이렇게 막 머리 썩어 막 하시고 이제 고민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주식할 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귀인 다니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대표님 필명이 저삼 곱함이잖아요. 네네. 네, 템버거 들어가실 때 보통 기간 얼마를 보시는지. 템베거. 템베거 들어갈 때 솔직히 기간 뭐 정해지진 않죠. 기간을 뭐 아예 정해놓고 가진 않는데 이 종목은 템베거 이 종목이다 생각이 되면 그냥 사서 계속 사모읍니다. 계속 뭐 내가 일정 뭐 정해놓은 기준 내에서는 계속 사모읍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3년, 2, 3년, 뭐 5년 뭐 이렇게 사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될수록 많이 간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샀는 종목을 템베거가 나오지 작게 산 종목은 금방 팔게 되더라고요. 작게 산 종목은 한 100% 수익 나면 팔게 되고, 그러나 이제 많이 샀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많이 샀으니까 100%, 200%일 때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했잖아요. 200% 원금을 했으니까 이거를 한 1000%까지 들고 가보자. 그렇게 가니까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이고 들고 가서 1000% 가능한 거지, 이걸 1000%다 사가지고 1000%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최근 같은 코로나 위기, 아니면 IMF, 리먼 사태 이런 금융위기 때 아주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템베거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템베거에 대해서 연재 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걸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템베거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 잘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템베거 하실 때 레버리지 쓰시나요? 템베거를 레버리지 쓰면 안 되죠. 아, 레버리지 안 쓰시나요? 못 기다리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쓰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해서 일단 사모으지도 못하고, 뭐 위기 왔을 때 버텨내지도 못하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게 되죠. 많이 못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저삼 곱함에 관련된 딱 닉네임을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 매도는 예술이란 분이 남겨주셨어요. 증권주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왜 다른 섹터에 비해 밸류를 못 받는 건지, 그리고 특히 보유하고 계시다던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진짜 매도는 예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도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도는 예술이고요. 그분 이름 잘 지으셨네요, 매도를. 아마 매도 잘하실 것 같으네요. 정권주요,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 뭐 실적 엄청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뭐 대출 잔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뭐 대출이 전부 정권사에 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곧 회사의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거래대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해 뭐 작년에 들고 계신 분들은 배당까지 받고, 또 올해는 아마 뭐 주가 상승도 상당히 기대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목 올렸다고 해서 이게 너무 그 종목에만 치중하시면 정권주들 다 좋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을 제가 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라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자산 액면가보다 낮으니까, 액면가 5천원짜리가 액면가 지금 4천원이잖아요. 그러다가 1년에 뭐 1,000억씩, 뭐 작년에 그때 1,000억씩 이익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올해는 뭐 더 내겠죠. 뭐 1,200억 뭐 얼마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서 얼마죠? 한 3, 4천억? 4천억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 4천억 할 건데 4천억 정도? 그러면 1년에 4천억짜리 회사가 1,000억씩 벌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3년, 4년이면 원금 회수하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들고 가시면서 배당도 받고 액면가 미만의 종목을 그런 개념으로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서 물론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장성 아닙니까? 성장 이렇게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은 뭐 성장성 있는 종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린이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왠지 그 종목이 저도 들고 있으면은 다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결국 본인 선택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점 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구매할 예정입니다. 장 끝났습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